이런 브랜든이 강의에 너무 많이 빠져서 교수님과 문제가 생겼어요. 교수는 브랜든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기로 했죠. 하지만 교수가 준 과제를 완수해야 했어요. 우유 한 잔과 물 한 잔을 주겠다. 두 액체를 한 그릇에 부어야 해. 하지만 나중에 우유와 물을 분리해야 한다. 칸막이 같은 건 쓸 수 없어. 브랜든은 몇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다행히 이 수수께끼를 풀어낼 만큼 간절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릇에 물을 다 붓고 얼렸어요. 그런 다음 우유를 부었죠. 어느 날 아침 멜리사는 전날 밤 테이블에 놓아둔 지갑에서 돈이 없어진 걸 알게 되었죠. 남편은 출장 중이었어요. 그러니 돈을 가져간 건 세 아들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17살인 제이슨, 15살 제이콥, 또 제일 어린 아들인 13살 앤드류가 있었죠. 멜리사는 아들들에게 전날 저녁에 무엇을 했는지 물었어요. 제이슨은 몸이 안 좋았고 머리가 아팠어. 저녁 먹고 나서 진통제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 제이콥은 엄마에게 내 친구 에릭이랑 같이 저녁을 먹었지. 그런 다음 내가 에릭을 집까지 태워다 줬어. 그리고 앤드류는 엄마에게 농구 훈련을 받았다고 상기시켜 주었죠. 멜리사는 누가 돈을 갖고 갔는지 즉시 알아차렸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제이콥이 거짓말하고 있네요. 15살밖에 안 됐는데 운전을 할 수 없죠. 법적으로 말이에요. 그린 형사는 사고조사를 위해 호출을 받았어요. 차 한 대가 상점 유리창을 들이받고 유리를 부순 상황이었습니다. 용의자는 2명이에요. 둘 다 사고 일으킨 걸 부인했죠. 그린 형사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파란색 차의 주인이에요. 그의 타이어 무늬가 매장 앞 땅에 있는 무늬와 같거든요. 바쁜 월요일 아침에 한 남자가 경찰서로 뛰어들어왔어요. 은행 가는 길에 도둑을 맞았어요. 그가 외쳤죠. 거액의 돈이 든 가방을 들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 마스크와 장갑을 낀 남자가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사람이 제 가방을 낚아채더니 쏜살같이 달아났죠. 경찰은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오른쪽 뺨에 방금 난 상처에 대해 물었어요. 그 남자는 범인이 끼고 있던 반지가 남긴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이 말을 들은 경찰관은 이 남자가 거짓말한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어요.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남자는 강도가 장갑을 끼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반지의 뺨이 긁힐 수 있었을까요? 분비는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들을 잃어버렸어요. 친구를 찾느라 30분이나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찾았네요. 여러분이 친구들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그만두는 것은 무엇일까요? 찾는 걸 그만두죠. 두 여자와 바닥에 앉아있는 청소년을 보세요. 그는 스마트폰에 빠진 것 같네요. 누가 그 소년의 엄마인지 알 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여자예요. 아이들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부모와 마주보는 곳에 앉아요. 또 아들과 엄마가 같은 머리색을 갖고 있네요. 티모시와 로라는 고등학교 때 연인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죠. 지금까지 20년 동안 함께 지내고 있고 출가한 자식도 2명이나 있어요. 불행히도 이 부부는 최근에 많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둘은 이야기를 하고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다고 고백했어요. 티모시는 자신의 인터넷 여자친구와 많은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로라도 자신의 새 남자친구가 자기를 완벽하게 이해해준다고 자랑하죠. 어느 날 티모시와 로라는 현실에서 자신들의 이상적인 파트너를 만나기로 해요. 이상하게도 이 만남 이후 이 부부는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있나요?
티모시와 로라는 서로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한 노인이 평생 모은 돈을 세 아들 중 한 명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돈을 맡겨야 할지 정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남자는 각각의 아들에게 동전 1개씩을 주었어요. 그는 아들들에게 집에서 가장 큰 방을 채울 뭔가를 사오라고 시켰어요. 큰아들은 면화를 조금 사왔어요. 하지만 방 전체를 채울 만큼 충분하진 않았죠. 둘째 아들은 약간의 짚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여전히 방에는 약간의 공간이 남았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은 방을 바로 채울 수 있는 값싼 물건 2개를 사왔어요. 그가 결국 아버지의 돈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집에 무엇을 갖고 왔을까요? 막내 아들은 성냥 한 상자와 촛불을 사왔어요. 촛불을 켰을 때 방은 즉시 빛으로 가득 찼어요. 패트릭은 매일 수염을 면도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수염은 매일 아침마다 보면 전날과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패트릭은 이발사예요. 다른 사람들의 수염을 면도해주는 거죠. 아만다는 지난 생일에 21살이었어요. 하지만 다음번 생일에는 23살이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오늘이 아만다의 22번째 생일이거든요. 헬렌은 숲속을 걷다가 길을 잃었어요. 돌아갈 길을 찾기 위해 몇 시간 동안 헤맨 끝에 숲속 공터에 도착했죠. 그 공터에는 길이 3개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 하나는 뾰족하고 가시가 달린 크고 빽빽한 덤불에 의해 막혀 있어요. 2번째 길은 쓰레기와 깨진 유리로 어질러져 있어요. 그리고 3번째 길은 거대하고 무섭게 생긴 사마귀들이 지키고 있어요. 헬렌은 어느 길을 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 길을 택해야 해요. 사마귀는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전혀 해롭지 않거든요. 어느 미친 과학자가 케빈을 붙잡아 작은 방에 가두었어요. 거기엔 창문도 없고 문은 잠겨 있죠. 하지만 테이블에 쪽지가 있었어요. 과학자가 쓴 거였어요. JFMAM JASOND 빠진 글자를 찾으면 널 풀어줄게. 10분 후 케빈은 이미 낯선 장소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는 빠진 글자가 J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 글자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월의 첫 번째 글자였어요. 그리고 6번째 글자 J는 6월을 의미하죠. 이 글자 퍼즐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나요? 별거 아니네요. 대문자 E 아닌가요? 맞아요. 이것은 과일입니다. 맛있고 달고 여러분에게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죠. 하지만 달력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뭘까요? 데이트, 대추입니다. 안나는 동료인 다니엘에게 자신의 딸이 공부하고 있는 대학으로 자신을 태워달라고 부탁했어요. 딸과 함께 쇼핑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가는 길에 안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기할래? 누가 우리 딸인지 알아내면 대신해서 보고서를 써줄게. 다니엘은 도전에 응했어요. 대학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세 소녀를 보았어요. 다니엘은 혼란스러웠어요. 다 비슷해 보였거든요. 누가 안나의 딸인지 알 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소녀예요. 안나는 손목에 L이라는 글자의 타투가 있어요. 그리고 소녀도 같은 글자가 새겨진 팔찌를 차고 있어요. 10대 청소년이 자동차 정비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소녀는 정비사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정비사는 소년의 아빠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동차 정비사는 남자아이의 엄마였어요.
은색, 흰색 두 대의 자동차가 같은 고속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은색 차는 흰색 차보다 2배 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둘은 동시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도로에서 얼마의 시간을 보내고 두 차는 서로 마주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차들은 서로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존과 마이클은 정비사예요. 까다로운 수리를 마친 후 차 밑에서 나왔죠. 존의 얼굴은 너무나 더러워졌어요. 하지만 마이클의 얼굴은 기적적으로 깨끗했죠. 그런데도 세수하러 가는 사람은 마이클이에요. 왜죠? 마이클은 동료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얼굴도 더럽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존이 티끌 하나 없는 마이클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얼굴도 그만큼 깨끗할 거란 결론을 내린 거예요. 빨간색이 보이면 움직이고 녹색이면 멈출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수박 먹을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엄마 형제의 유일한 형님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아빠예요. 어느 날 밤 한 무리의 도둑들이 창고에서 전자제품이 든 상자를 훔쳐서 밴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록 도둑들은 경찰을 피하지 못했지만 체포되지도 않았어요. 왜일까요? 도둑들은 상자들을 창고로 다시 옮기기 시작했거든요. 경찰들은 늦은 밤에 배달이 온 것으로 생각했고요. 오, 그거 똑똑하네요.